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네. 그 112 신고 이후에 대응 체제의 실패, 기동대를 지원하지 못했던 네. 어떤 그 경찰 지원 체계의 문제, 그다음에 보고가 막 누락되고 부정확한 정보 관리, 거기에다가 느려 터진 지휘 체계, 그다음에 그 저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 1대1로 진짜 맞짱 토론 좀 해보고 싶어. 이 문제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네. 이게 왜 원인이 아니죠? 이게 왜 원인이 아닙니까? 합니다. 국민들의 그래서 그걸 생각과 너무 전 달라서. 국민한테 영상으로 뿌려댔다 대통령이. 네. 두고 보세요. 저 사고 방식으로 앞으로 더 큰 참사 겪을 겁니다. 저 사고 방식으로. 저 이제 발언과 저 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네. 저기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오히려 있는 이게 나중에 더 큰 일이 터지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초기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야 뭐 저 경찰과 소방을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 말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는 거야. 뭘 추가 배치해? 현장 애들이 다 해결하면 됐지. 137명이나 있었다며 이 얘기를 5번을 반복했어. 29분.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예 답변을 잘해. 그 의미가 뭐야? 살려주셔 감사합니다. 장관하고 청장한테는 이 이상 더 좋은 회의가 있을까? 문책 받고 문제점을 들춰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 덮어버리네. 이거 뭐야 지금? 그래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무효하게 또 흘러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정상황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뭐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모 조직일 뿐이다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운영위에 나와서.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위기관리센터가 해야죠. 위기관리센터가.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그 지난 정부에 재난안전, 사회적 참사, 사이버 안보 이 기능을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실로 다 보내버려라. 이래가지고 카카오톡 사태, 지난 여름 폭우 사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세 사건에서 전부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한 거 아니에요? 옛날 같은 위기관리센터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봐.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년 전에 서해에서 서해 공무원이 우리 통제 범위 바깥에서 북한군한테 야밤에 피격을 당할 때 이건 진짜 우리 컨트롤 밖에 있는 거거든. 이거 경찰을 보낼게요. 소방을 보낼게요. 그랬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죽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었냐. 이러면서 감사원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가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 뭐 하고 있었냐. 이랬던 잣대가 이번엔 통제 가능하고 대응 가능하고 또 대통령과 장관의 어떤 그 지근거리에서 벌어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막연하게 책임 안 묻겠다 이러면서 지 스스로도 면죄부를 줘버리는 이렇게 발언을 하더니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서해 사건에 대해서 그 윽박질러대고 저기 장관 구속하고 했던 그 저기 잣대라면은 지금 이상민 구속 파면하뇨.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정보 보고서 은폐한 거 압수수색은 물론 했지만 똑같은 잣대로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다 통제 범위에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이게 이태원에서 이런 이중잣대가 앞으로 일어날 참사 재난의 배후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예고편이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참 그러면 아니 안 되는데.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렇게 베베 꽈서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이 점에서 상상도 못했던 해괴한 고급 기술이 나온 거예요. 고급 기술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에 언론이나 뭐나 다 넘어가는 거야. 저 고급 기술에.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이 책임이 결국에는 일선 경찰들한테
지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눈에 보이는 단계잖아요. 수순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아니면은 특히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이걸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여론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국정조사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정쟁이라는 거야. 파당 정치에서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냐 이건데. 네. 그러면 국회가 파당 정치가 아니던 시절이 있었나? 다 뭐 여야는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못하는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회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대표에서 그거 하라고 물을 수 있는 그게 그렇죠. 역할이 규정돼 있는 건데 헌법에도 다 보장되고 국회법에도 보장된 권한이잖아요. 네. 그런데 파당 정치라서 그거 파당 정치면은 국정조사에서 안 된다는 법은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이 주관적 판단이요. 네. 자기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고.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너 비행기 타지 마. 뭐 이래가지고 내가 정보 다 갖고 있어. 수사권 갖고 있어. 네. 행정권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토론회 때 나왔을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네. 정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대통령 발언이 딱 나왔던 그 순간이 네. 이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인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선언을 한 거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사과 담화 한 적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담화는 없고 그냥 뭐 종갱사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과한 거요. 하나님한테. 국민한테 사과하란 말이에요. 국민한테. 부처님하고 하나님한테 부처님하고 하나님한테 사과한 거요. 근데 그 회의 때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언급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 자, 내가 네네. 그 사과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과의 정치학. 네. 미안하고 죄송한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잘 다스리겠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성의와 네. 나의 나태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반성하고 뼈 아프게 생각하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네. 네. 주어가 아이야. 나 1인칭. 네. 그런데 공직자들의 요즘 사과라고 해야 되는 얘기를 보면 웃기는 게 사과가 아닌데 내가 듣기엔 뭐냐 하면은 우선 3인칭이에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3인칭이라는 거야. 나하고 거리를 두는 사과. 왜 그럴까요? 그럼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겠다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답변을 보면은 네. 이상민 장관이 그러는데 가정법에 의한 사과. 이러이러한 부분을 질타하신다면 그 질타라면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저를 비판하신다면 이런 뜻이라면 네. 이렇게 가정법이 붙는다는 거지. 1인칭으로 바뀐 거는 조금 나은데 네. 그런데 앞에 반드시 가정이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가정이 붙거나 3인칭은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 사과를 그러면 국민들은 못 받은 거다 아직까지. 네. 대통령한테. 그런 건 사과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는 주어가 어떤 주어가 분명하고 네. 나의 책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 사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회복적 정의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 연결이 회복적 되는 정의로 가는 거고 그게 공동체를 네. 결속하는데 공직자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책임을 일단은 선을 그어버리고 3인칭으로 이런 식의 사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시민들의 자유는 네. 압사당할 자유 가난해질 자유 존중받지 못할 자유 그다음에 네. 집권 세력에게는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지금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 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죠. 6개월 딱 됐지. 6개월 됐는데 그동안 이 정부가 뭐 했냐는 생각도 들고 더 망가졌어요. 더 망가졌다. 더 결국에는. 망가졌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집단지성과 네. 또 이 시대의 양심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여야의 정쟁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네. 어떤 우리 튼튼한 시민 사회, 음.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신과 어떤 집단 지성으로 네. 이걸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널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가짜 사과고 저 정권은 책임 안 진다는 사실을 아. 폭로함으로써 예. 그럼으로써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진짜 애도 기간은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다 그러지만은 대통령의 저런 뻔뻔스러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윽박지르고 수사권까지 동원하면서 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음.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한 이중잣대하에서는 재난이 더 치명적이고 이렇게 이걸 울리백이라는 독일 학자가 1986년에 위험사회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의 현대화는 네. 성찰적 현대화로 바뀌지 않으면 현대 재난을 대처할 수가 없다. 아하. 그 성찰적 현대화가 뭐냐면은 이 사회는 위험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그런데 이유는 한 사람이 이익은 한 사람이 가져가지만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그래서 네. 스모그를 보면 공장을 돌려서 얻은 이익은 한 명의 자본가가 가져가지만 거기서 나오는 스모그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재난은 민주화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네. 몇 가지 처방을 제시하는데 과학기술이나 정보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모든 시민의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기 우리의 위험 요인을 직시할 수 있는 성찰적 근대화 이걸 성찰적 현대화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사회가 재조직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산업, 금융, 환경 그 외에도 여러 어떤 전쟁 이런 데서는 현대화된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지금이 적기다. 이랬던 걸 86년 저작에서 86년. 얘기를 한 것이죠.